2024년 11월 19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시장 뭐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은데 어,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은 꽤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 코스피는 매수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반등이 살짝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다음에 매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9시 40분 기준을 보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현재 기준으로 2,950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거의 4천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3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1,400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2,49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뭐 다음 상승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계속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매도해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 기관은 269억 정도 매수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695포인트를 돌파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따라 매매를 해야 할 듯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라서 섹터 그룹으로서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매일매일 미국 주식을 분석을 해놓고 있죠. 분석보다는 뭐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뭐 다우가 약세를 좀 보였고요. 나스닥, S&P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이거는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한 거는 심보틱을 포함을 해서 몇 종목밖에 안 됐고요. 뭐 물론 이제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미국 장 시작하기 전에 뭐 또 실적이 나오는데 이 기준은 뭐 월요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주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반도체주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SMCI가 실적 발표를 그러니까 뭐 보고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뭐 제출에 대한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암호화폐 관련주는 뭐 팔란티어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암호화폐 한다라고 해서 어 암호화폐 관련주로 넣었어요. 왜냐면은 반도체나 AI 관련주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포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코인이나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그다음에 블록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라 같은 경우는 전환사채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굴주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주 약세를 보였고 중국 관련주는 중국 ADR이죠. 상승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금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쭉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결국 국내 주식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확인을 해 보게 되면 미국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국내에서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를 좀 체크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관련주는 당연히 테슬라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트럼프 당선인은 전통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죠. 그 외에 WTI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통 에너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통 에너지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유, 셰일가스, LPG, 도시가스, LNG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12월 인도분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3.19% 상승한 69.16달러의 거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주말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임스를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것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노르웨이 쪽에서 보게 되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가 정전으로 인해 북해 요한 스베르 드루프 유전의 생산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미국과 중국 쪽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엔터테인먼트 음반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대신증권에서는요, 올해 엔터 산업은 하이브 어도어 사태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성장해오던 음반 판매량도 꺾이는 등 여러 가지 갈등과 이슈에 성장에 대한 진통을 겪었는데 뭐 내년부터는 성장 기대감이 서서히 유입되게 되면서 주가 회복세를 나타낸다라고 밝혔죠. 그 이유는 BTS와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인데 뭐 이에 따라서 팬덤 경제 심리 회복이라든가 IP 수익화 시점에 따라서 뭐 음반 판매량이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내년의 실적은 다 좋습니다. 사사 다 좋은데 뭐 대표적으로 저는 SM 쪽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새로운 규정으로 사람의 통제 없이 자동차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뭐 이는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이 테슬라의 미래를 걸어온 머스크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거의 테슬라만 거의 승자 독식, 뭐 독식 이렇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L만도와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MC넥스, 칩셋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이슈는 될 수는 있겠지만 뭐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최선호주는 HL만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행 관련주를 보게 되면 중국이 여행 관련주는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하게 되면서 여행업계의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이 빠져야 되는데 하나투어는 4일부터 2주간 중국 여행 예약률이 직전 2주 대비 30%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두투어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여행 상품 예약률이 뭐 95%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역시 예약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가 돌게 되면서 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로봇 관련주도 역시 머스크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머스크의 규제 완화 및 트럼프 당선인의 산업진흥 지원 전망 속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로보티즈가 오늘 이슈가 좀 나왔죠. MIT와 손잡고 인간 수준의 신체 지능을 향상시킨 로봇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밝혔는데 이번 R&D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 과제 공모에 선정돼서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진행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한국에서의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한풀 꺾였는데 로봇 AI 성능 개량에 따른 속도가 이루어지고요. 기술 기대감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 이후 본격화될 로봇 전방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상용화 레벨에 도달한 물류 로봇, 협동 로봇에 대한 관심도 같이 커져나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좀 상승을 했죠. 그 외 항공 우주 이슈도 좀 있었죠. 18일입니다. 뉴욕타임즈와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19일 오후 5시 텍사스주에서 진행되는 스타쉽, 그러니까 뭐 머스크 얘기겠죠. 여섯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 발사 현장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뭐 스타쉽이 어떤 건지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쉽 발사 참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용 내각
인선을 진행 중인 정권 인수팀에서 머스크의 위상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담을 시사하고 있는 거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에 오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주 산업에 대한 공적 규제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 이투페스타시스가 이것 때문에 올라가고 SFA가 엮여서 올라가고도 있는데, 이투페스타시스는 악재가 계속 있습니다. 그렇죠? SFA는 어 유럽의 노스볼트 악재가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3분기에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자력 발전은 미국 쪽에서도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국도 K 원전 해외 진출 및 SMR 공급망 모멘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4년부터 빅테크의 대형 원전 이외 SMR 전력 공급 계약이 시작이 되었고, 2032년까지 중국이 되게 되면 최대 30에서 50%의 투자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SMR은 계속적인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셔도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성황밴드가 오늘 신고가 가는 것 같고, BHI도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게임 모바일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미국 쪽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리포트를 낸 걸 확인해 보게 되면 2025년 국내 게임 업체들이 PC나 콘솔 신작 출시가 다수 대기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결국은 돈을 안 쓰면 최대한 돈을 안 쓰는 그 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게임 관련주도 역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임이냐에 따라서 뭐 등락폭은 당연히 있겠죠. 등락폭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눈에 띄는 게 저는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넷마블 보다는 NHN 요 종목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제공 건설기계 관련주가 하락을 했는데, 뭐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뭐 앞서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우크라이나 제공 건설기계 주가 약세를 좀 보였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정유 관련주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지금 밑에 보게 되면은 크렘린궁 대변인이 미국이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불에 기름을 끼얹고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하원 의원이 이 결정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마리화나는 트럼프 당선인 공약이 아니었죠. 그런데 친 마리화나 인사들을 주요 주직에 대거 지명하고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최근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최측근 충성파인 맥게이트 전 하원 의원은 가장 마리화나 정책에 친화적인 공화당원 중으로서 뭐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마초 합법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케네디 주니어 이 양반 때문에 그 제약 바이오 이쪽이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환각제 치료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함께 연방 마리화나 법률 재편 등을 주장하는 바 있다. 케네디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서 마리화나 통제 물질법 목록에서 완전히 제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머스크 CEO가 엑스에 올린 글에서 AI 능력이 전문직인 의사와 변호사 수준으로 머지않아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머스크는 이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비해서 개인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뭐 X 사용자들은 대상으로 최근 몇 주에 걸쳐서 엑스레이 사진, 그다음에 MRI, 그다음에 CT 이런 개인적인 의료 정보를 수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딥노이드, 그다음에 시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JLK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조선기저제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다올투자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향후 한국 대형 조선사들의 미래건조 일감은 기존의 컨테이너선, VLCC와 같은 전통 상선에서 가스선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는 건조 난이도가 높아서 한국 마켓슈어가 70% 안팎인 과점적인 선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높은 마진을 상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조선 쪽으로는 벌어들이는 돈이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조선에 대한 얘기는 아마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컨테이너선 이런 거는 중국 쪽이 뭐 마켓시어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누구를 키울 건데 이건데 클 수 있는 데가 지금 거의 없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기저제는 이슈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셋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15년 만에 조선업의 업사이클 진입, 그다음에 실적 어라운드가 명확해진 현 시점이 조선주 매수옥이라고 했는데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저라면은 그냥 ETF 건들고 말지 뭐 따로 종목을 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확장 현실 XR, VR, AR 이런 플랫폼이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충분한 콘텐츠를 확보한 후 2025년 하반기에 XR 기기를 출시할 것이다라고 전해졌죠. 그래서 2023년 2월부터 구글과 콘컬과 손잡고서 XR 생태계, 그다음에 기기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연내 XR 플랫폼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이 XR 출시한 다음에 정말 비쌌죠. 그 다음에 콘텐츠도 부족했고,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내겠다라는 거죠. 뭐 이에 따라서 어떤 또 흐름이 있을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을 보기 전에 3시가 지나서요. 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3,200억 매도를 했고 개인이 1,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4,800억 정도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기관이 4,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거의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90포인트 여전히 돌파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외국인이 310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300억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94억 매수로 됐는데 한때 1,000억 가까이 개인들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수폭을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음봉이 그래서 나온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95포인트 돌파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오늘 뭐 이거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 LH만도, 아토는 상한가 같습니다. 아토는 상한가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뭐 HD 현대건설 기계 이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고, 딥노이드, 하나투어 이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네오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팜까지. 참고로 이거는 3시에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종가와 달라요. 종가와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YG엔터 먼저 볼게요. YG엔터 주봉 한번 보시죠. 주봉 보게 되면 오늘 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엔터주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전에 그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 저항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실적까지 그냥 뭐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7만 1,000원대까지는 YG엔터 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드렸던 것처럼 엔터주는 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의 실적도 역시 엔터 4사 모두 좋아진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만도,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어, 자율주행 하게 되면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에 HL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HL만도가 최선호주입니다. 최선호주고 오늘 좀 조정을 뭐 내일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4만 한 5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뭐 오늘 조정받으면 당연히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거니까 매수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다울투자증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셰시 전장화, 자율주행 최대 수혜주, 투자 의견 바이 유지, 적정 주가는 6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국의 자율주행 상용화 추진이 가속화되게 되면서 HL 클레무브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가 되고 있고 화웨이의 주력 샤시 공급사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사업 내 매출이 5% 수준으로 부상 중이고 25년 중국 사업의 핵심으로 판단이 된다.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매출액이 한 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12.7%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2%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중국 사업이 매출의 11%를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외형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최근 판매량 급등이 뭐 확인되고 있고 4분기 역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의 대표적인 최선호주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보게 되면 아톤, 뭐 아톤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참고로 매수 타이밍을 제가 11월 15일로 얘기를 좀 했어요. 이날이었네요, 이날. 그렇죠? 왜냐면 저항을 돌파를 했고 그런데 뭐 횡보를 하다가 본격적인 랠리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뭐 왜 이게 상한가를 기록했냐? 이게 좀 궁금하시겠죠?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증 사업에 전격 참여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LH만도 아톤을 오늘 매수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기계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있다 보니 조정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지지선 부근입니다. 지지선 부근이고 58,000원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58,000원. 요거 이탈하게 되면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45,000원에서 46,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8,000원 지지선 잡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것 때문에 같이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같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오팜. 네오팜이 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지지 나오고 반등 나오고 그러는데 내일 이거 하락하면 매도 하셔야 됩니다. 내일 하락 시 매도. 손절까지 말씀드리면 12,29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중국 수혜주로 엮여 있고 화장품이다 보니까 반응이 좋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딥노이드.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의료 AI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 AI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산업 AI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부터 의료 AI가 본격적으로 어, 개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러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딥노이드는 11월 1일 날 들어갔다가 그다음부터 쭉 하락했는데 뭐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 얘기를 좀 해드렸죠. 추가 매수 얘기를 해드렸고 어제 추가 매수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7,1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 가격까지 보시면 되겠죠. 8,980원, 뭐 8,900원 부근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잠깐 AP 위성도 하나 볼까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급등했다가 지금 뭐 횡보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완벽한 돌파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완벽한 돌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 11,450원, 11,450원 이탈하면 정리. 왜 이 얘기하냐면 물론 전망은 되게 좋아요. 전망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X, 스타쉽 뭐 이슈에 따라 내일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는데 오늘 윗꼬리란 게 그렇게 좋지 못해갖고 14,500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이슈가 있는 하나투어가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급등이 나와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없었다라는 거. 다만 52,5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투어는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중국 비자 면제에 따른 중국 패키지가 성장을 하고 있고 일회성 비용 기저효과, 배당 매력이 확대가 되고 있고 10월 정상화되게 되면서 지표 또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12월부터 성수기에 진입하게 되면서 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관심 종목 빠르게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심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관심 종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특징적인 내용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JYP 뭐 엔터주 음반 요거 다 상승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00억 정부 지원금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칩셋 미디어도 역시 자율주행 관련주로 속해져 있다라는 거. 신테카 바이오에는 의료 AI 개화에 따른 이슈가 좀 있고요. 큐렉소는 로봇 관련주로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보시게 되면은 실적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한 6개 정도를 오늘 보려고 해요. 종목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많은 종목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6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안에서 흐름이 최대한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올해 금호타이어 굉장히 큰 폭으로 작년부터 올라갔죠.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겨울용 타이어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때 되면은 뭐 타이어 바꾸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DB금융투자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유럽, 미국 시장에서 가격 인상, 그다음에 유통망 확대에 따른 뭐 아리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뭐 재구매 이슈겠죠. 그다음에 중국 로컬 전기차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베트남, 미국 베트남 공장인데 여기서는 미국향 타이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공장 증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캐파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2022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가 늘어나고요. 향후 중국 증설, 그 다음에 유럽 거점 확대 발표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인치 타이어의 비중 증가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의 실적이
올해 대비해서 한 7.9%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9.7% 증가를 하게 되면서 컨센서스를 증가할 것이다. 뛰어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 생산 효율화, 그러니까 증설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가 대비 약 400에서 500만 본 정도의 생산 능력이 추가되게 되면서 뭐 매출이 한 6,500억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가 부담이 있는데 타이어 가격도 역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는 2026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가에 대한 이슈 때문인가요? 8,500원에서 6,500원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 거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역헤드앤 숄더 혹은 삼중 바닥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금호타이어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역헤드앤 숄더라든가 삼중 바닥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칩스앤 미디어. 칩스앤 미디어는 시기가 조금 걸릴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15,000 한 300원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빠르게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아놓은 걸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제 분할 매수 쪽으로 보게 되면 분할 매수 차원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게 들어갈 게 아닌데 지금 들어가갖고 잘못 작성을 한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보시죠. 이거 타이밍 다시 나오면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뭘 눌려다가 이게 들어갔는지 참나. LG전자 볼게요. 4분기부터 시작을 해서요. 내년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이 LG전자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저는 2025년 실적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LG전자 쭉 보시게 되면 일단은 BPS 올해 기준 대비해서 아직 28.8%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의 실적은 2023년 대비해서는 2배 정도 당기순이익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4분기 실적이 2배 정도 좋아지고요. 내년 1분기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 점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는데 일단은 바닥 부근에서 반등이 나온 거는 맞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분할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최종으로 보고 있는 건 내년에 11만 3천 원 부근까지는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24년뿐만이 아니라 2025년까지 실적이 좋아지고 2023년보다 좋아지거든요. 근데 관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는 13만 원대까지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한 9만 1,000원 돌파시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4%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요. 큐렉소가 타이밍으로 나왔는데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의료 로봇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아마 7,100원? 7,100원을 돌파하게 되면 단기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1차 목표가는 한 7,900원 이 수준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 이건 뭐 8,500원까지 뭐 좀 더 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나와서 그냥 목표가 도달하면 그 다음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고 손절가도 상향 조절하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오토의 뭐 자율주행 이슈죠. 자율주행 이슈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지가 나왔던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 폭은 이렇게 됩니다. 14만 원 초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한 거기 때문에 17만 원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17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향으로 18만 한 2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2023년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상승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빙그레가 실적이 좋아지더라고요. 실적이 좋아집니다. 참고로 4분기 실적은 좋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6만 원에서 지금 뭐 거의 10%를 한 3, 4일 만에 뛰어 올라왔죠. 6만 7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6만 7천 원이 저항이었어요. 이 저항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거고 매수 타이밍은 6만 7,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갭은 메꿔주러 갈 것 같습니다. 76,600원대까지는 갭을 메꿔주러 갈 것 같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뭐 보수적으로 좀 보면 6만 5천 원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섹터 그 다음에 종목 AS 그 다음에 관심 종목까지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작성해 놓은 거는 3시 기준으로 작성을 해 놓은 거고 종가와는 가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얘기를 매일 방송을 거의 찍고 있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방송을 찍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한 달이 지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계속 있어서 배제를 하죠. 그런데 혹시 이런 종목 쪽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AS 차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